ICM 미래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곧 6월 3일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선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직접 분석하는 대통령 후보별 인공지능 공약.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는 인공지능 툴인 구글 노트북 LM이고요. 저희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분 후보의 공약집을 받아서 각 후보가 그리는 AI 미래 청사진이 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AI 시대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해졌으니까요. 각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후보는 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목표를 내걸었죠. 네, 아주 명확한 비전이죠. 이걸 위해서 AI 예산을 대폭 늘리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0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 규모만큼이나 눈에 띄는 건 역시 국가가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GPU 5만 개를 확보한다거나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이요. GPU 확보란 클러스터 구축. AI의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GPU가 AI 연산의 핵심이니까요. 그걸 국가가 대량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나 AI 단과대학 신설, 병역 특례 확대 같은 인재 양성책도 국가 주도로 진행하려는 모습이에요. 국가가 앞장서서 판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근데요,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한대요? 그 부분도 공약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요? 네, 아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요. 재원 마련 방안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AI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언급한 점도 좀 특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 볼까요? 김 후보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던데요. 네, 맞아요. 비전 자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는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김 후보는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조성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국가가 막 주도한다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 네, GPU나 NPU 같은 AI 반도체 지원하고 데이터 확보나 활용 같은 걸 도와줘서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인재 양성은요? 인재 양성도 구체적으로 20만 명 양성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고요. AI 대학원 정원을 늘리고 또 전 국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랑 바우처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와, 저변 효과에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그럼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재명 후보랑은 다르겠죠? 네, 여기서 아마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김 후보는 원자력이나 가스를 포함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요. 이걸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원전이랑 가스를 활용해서요? 네, 그리고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도 약속했고요. 단기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데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게 좀 관건이겠죠. 그렇겠네요. AI 응용 분야도 좀 다른가요? 네, 제조업 혁신,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거나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 조성 같이 산업적인 파급 효과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앞선 두 분하고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AI 강국 이런 구호보다는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느낌. 정확합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압도적 데이터 자유입니다. AI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 자유.
네,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같은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 원리에 충실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데이터를 확 풀어서 민간이 알아서 혁신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뭐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인력 양성 목표 이런 건 없나요? 네, AI 분야에 딱 특정해서 투자액 얼마, 인력 몇 명 이런 목표는 공약집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 개혁이라든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겠다 이런 다른 공약들이 간접적으로 AI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에너지 정책은요? 에너지 정책 역시 AI와 직접 연관된 언급은 좀 부족하고요. 이 후보 전략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데이터를 풀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세 후보 모두 AI 시대를 준비하고는 있는데 그 방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 위에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장 중심의 혁신 기반 마련,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국가 주도냐, 시장 중심이냐,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냐, 또 뭐 속도를 중시할 거냐, 안정성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개방성을 중시할 거냐, 각 전략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또 기회와 위험 요인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공약 내용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AI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과 성장, 또 형평성과 안정,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당신께서 각 후보의 AI 전략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가 중요하니까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ICN 미래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슈 분석,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대통령 후보별 인공지능 공약 분석이었습니다.